안녕하십니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태우 박사입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발언한 트럼프 바람이 좀 약화된 것 같죠. 중국하고 관세 협상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지 않았고 또 방위비 분담금 이런 문제를 놓고 미국과 한바탕 협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태우의 안보정론, 오늘 시간에는 트럼프 바람 광풍인가 강풍인가, 미친 바람인가 그냥 강력한 바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그는 과연 누구입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요, 참 독특한 것이 많습니다. 이 MAGA, Make America Again,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그런 얘기죠. America First, Made in USA. 이제는 미국의 제조업을 불러들여서 미제 상품들, 미제 물품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죠. 그러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성국, 동맹국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무차별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맹국을 향해서는 방위비 부담을 더 해라, 미국에 의존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바라고 있고, 그러면서도 러시아, 북한 이런 나라들과는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지역에 대해서 미국이 다시 되찾겠다, 사실 굉장히 과격한 얘기죠. 이런 얘기들을 했고, 전쟁을 하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대신에 우크라이나 광물을 개발해서 함께 사용하는 그 광물 협정을 최근에 맺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적으로는 안티워크, 이게 이제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시민들 속에 파고들지만 사실은 변형된 막스 운동,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사실 보는 것이죠. 또 정치적 올바름, PC,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제동을 걸고 또 미군 내에서 동성애 같은 것을 금지하는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맹국들 향해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미국을 벗겨 먹지 말라. 그러니까 동맹국들이 미국을 벗겨 먹었다, peeled off, 이제 이런 표현들까지 썼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트럼프의 언행을 종합하면 과연 그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지도자일까요? 실용주의자다, 국수주의자다, 고립주의자다, 또는 중상주의자다, 신제국주의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기독교 보수주의, 이런 것들을 신봉하는 지도자가 아닌가,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조금씩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내세우는 국수주의자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고, 미국의 동맹국들은 앞으로 미국의 많은 것을 의존하지 않는 이런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는 이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트럼프 바람, 이것을 미친 바람으로 봐야 하는가, 광풍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많은 과격한 표현들이 결국 광기에서 나오는 아무 말 대잔치 이런 것들인가, 아니면 그냥 강력한 바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미국과 대화하고 협력할 공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가,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제가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세 가지 전제. 맨 처음은요, 광풍은 아니다, 강풍이언정 광풍은 아니다, 미친 바람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하고 거친 언어들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저변에는요, 베스트 딜 메이커, 협상을 잘하는 지도자라는 그런 측면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외치는 얘기들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이타적 패권주의를 벗어나서 이기적 패권주의로 가겠다, 이런 측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세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돈을 쓰고 희생을 했죠. 그게 이제 소위 이타적 패권주의인데, 이제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미국 돈을 쓰지 않겠다, 이제 이기적인 것이죠. 여전히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추구하지만 이제 이기적인 패권으로 바뀌어간다. 이게 과연 미친 바람일까요? 정상적인 바람일까요? 사실은 미친 바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세계 경제력의 절반을 차지했던 시기부터 미국의 사실 세계 경찰 역할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제력은 세계 5분의 1로 사실 쪼그라들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코 광풍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기여를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발표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서를 보면요. 앞으로 이 적대시할 국가를 1대1, 1+1로 하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주적이죠. 주적을 중국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 임시 국방 전략 지침서에도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중국을 저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1, 이것은요, 부수적인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정식으로 언급을 저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행동을 보면 이란입니다. 이란이 두 번째 주적, 보조 주적입니다. 지금 그 이란에 미국이 군사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이란 핵 개발하면 때릴 수 있다. 거의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란이 계속해서 중동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놔두면 지금 뭐 이스라엘의 생존도 위험해지고 미국이 원하는 중동 질서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마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무모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무모한 것만은 아니죠.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동맹국에게 안보 비용을 더 물어라. 그리고 나토, 유럽 동맹국들에게는 돈을 덜 쓰겠다. 이것도 미국의 위축되고 있는, 줄어들고 있는 미국의 경제력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합리성이 있는 대안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전제는 미국의 바람, 트럼프 바람은 광풍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그냥 강력한 바람으로 봐야 한다. 두 번째 전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해온 역할, 이걸 미국이 지금부터 손질할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최강대국으로서 세 가지 큰 임무를 글로벌 차원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패권적 지위 유지죠. 이거는 과거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든 패권적 지위를 가진 나라는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바로 첫 번째 해온 것이 글로벌 차원의 패권적 지위 유지. 두 번째는요, 이 서방 문명, 그러니까 기독교적 전통에 입각한 서방 문명을 계속 지키겠다. 이건 미국이 쭉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게 세 번째 역할입니다. 미국이 1950년 한국전쟁에 개입을 해서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건에 있는 대한민국을 구출해 내지 않았습니까?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미군이 5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전사자만 3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희생을 무릅쓰면서 미국은 세계 곳곳에 개입해서 공산주의를 봉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70년 이상 이렇게 수행해온 이 글로벌 차원의 3대 임무를 미국이 갑자기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소는 되겠지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미국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이렇게 전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전제입니다. 당장 이제 우리는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고 특히 안보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국방비 규모를 놓고도 미국이 아마 시비할 것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협상할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대전제는요, 우리도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있다는 전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만나서는 노골적으로 압박을 했죠. 우크라이나 왜 내 말 듣지 않느냐. 당신에게는 카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협상 카드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이 유럽에서의 비용을 줄이고 그 여력을 아시아로 집중시켜서 중국을 저지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미국의 세계 전략의 핵심이 되는 이상 한국의 위치는요, 미국에 있어서 최상의 전초기지 아니겠습니까? 그 전초기지로서의 가치도 높고 또 한미일 3국 안보 공조를 통해서 미국의 세계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많다. 그 다음에 러시아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고 또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살상 무기는 보내지 않았지만 도와왔습니다. 뭐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요, 북한의 경제적 가치는 사실 없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러시아가 이제 다시 부서진 곳들을 다시 고치고 재건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아시아 국가들과 교역도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는데 그 최적의 상대는 대한민국이거든요. 대한민국만이 껄끄럽지 않은 상대이고 기술과 자본을 다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관계의 개선 여지도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딜을 하겠다, 협상하겠다 이런 자세를 계속 보이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러시아하고 일정 공간을 누리면서 독자적인 외교를 하더라도 미국 전략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미국의 세계 전략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숨쉴 수 있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면서 중국을 좀 더 고립시킬 수 있다면 미국은 반기겠죠. 이것도 우리에게는 카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 미국이 지금 중국이 워낙 빠른 속도로 군함을 많이 만들어내고 속된 말로 벽돌 공장, 벽돌 찍어내듯이 군함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전투 함정 숫자가 미국을 추월을 했고요.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런데 미국의 조선 산업은 사실 다 죽었습니다. 미국의 조선 산업은 중국 조선 사업, 조선 능력의 3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은 지금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중국이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이 건함 사업을 위해서 한국과 한국 조선 산업계와 협력해야 될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반도체, 원전 등도 한국이 미국에 협력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카드는 75년 혈맹의 역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사실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나라인데 미군의 개입으로 사실 살아남았고 그 이후에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방패, 동맹의 방패 하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경제적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희는 다 경험을 하고 살았죠. 그래서 75년 동안 이 혈맹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우리는 베트남에 연 인원 13만 명을 파병해서 5천 명이 전사하고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도왔습니다. 자, 이런 한미 간의 혈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과 협상을 하는 훌륭한 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 가지 전제를 가슴에 담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동맹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미 정세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동맹이 필요한 한 동맹을 강화하고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중간 결론을 내리자면 트럼프 바람을 광풍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순풍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안보 분야에 있어서 미국과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강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가야 한다. 국력 집합 동맹으로 가야 한다.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군은 전쟁이 일어나면 사흘만 버티면 미군이 오니까 탄약, 대포, 포탄, 뭐 사흘치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왔고요. 근데 지금 더 이상 그런 얘기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고 또 희생을 줄이겠다고 하는 마당에 이제는 우리가 자강을 먼저 하고 자강을 중심에 두고 우리 능력을 중심에 둔 상태에서 동맹을 활용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게 이제 국력 집합 동맹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capacity aggregation alliance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이런 동맹이 아니라 우리도 미국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또 미국이 우리를 또 계속 안보 차원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할 수 있는 바를 하면서 공동이익을 키워나가는 이런 동맹으로 가야 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GDP 대비 4% 국방비 시대를 개막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성이 좀 없는 얘기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안보 전문가로서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지목받는 곳이 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대만, 한국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미 전쟁 중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GDP의 2.5% 국방비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미국은 쳐들어올 나라가 없는 최강 국가인데 GDP 3.5%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발상을 역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인데 당장 경제적으로 현실성이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국방비 시대를 열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국가 생존을 위한 외교.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넥타이 메고 화장 분장하고 훌륭한 외교 무대에서 사진 찍히고 악수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 외교는 국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외교여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정학적 운명과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자주 국방을 하고 국방비를 키워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이웃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맹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외교는 국가 생존이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벌리는 그런 외교가 되어야겠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에 두되 중국과는 적대감을 우리가 일부러 적대감을 축적할 이유가 없죠. 중국하고도 정성껏 우리가 비적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그러나 중국이 우리의 주권선을 넘어오는 데 있어서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야금야금 다 밀고 도르겠죠. 바로 이런 게 국가 생존을 위한 외교입니다. 러시아의 외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을 해서 러시아의 핵기술이 북한에 유출되는 것도 앞으로 막아야 하고요. 또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부추기기보다는 전쟁을 예방하는 세력이 되도록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 생존을 위한 외교입니다. 마지막으로 핵 문제입니다. 지금 핵 무장을 하자는 여론도 많지만 미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핵 무장을 강행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동맹 자체가 흔들리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유사시에 핵 무장을 할 수도 있는 잠재력을 키우는 문제는 별개로 생각을 해 나가면서 그걸 핵 자강이라고 얘기한다면 핵 자강이 될 수 있겠죠. 키워나가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핵 균형과 핵 동맹,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한반도는 북한만 핵을 가지고 있는 소위 핵 비대칭 상태죠. 이 상태가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 이건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북한은 당장 설득을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 사실 없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이 핵 비대칭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 갑질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한미 남북 관계 전체를 지배하려고 들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래 핵 옵션으로서 미 전술핵 재배치나 한미 핵 공유, 나토식 핵 공유를 말합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나가는 이런 미래의 핵 옵션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 또 그것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핵 사태, 그러니까 앞으로 동북아의 핵 질서가 무지무지하게 나빠져서 도저히 그것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핵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는 미국이 핵무장을 하라고 시키겠죠. 그런 상태가 오면 핵을 무장한 상태에서 동맹을 끌고 가야 한다. 지금 현실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미래의 옵션이지만 우리의 지도자들은 이런 미래의 옵션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의 안보를 추스려 나가려 한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강풍, 이것을 다시 한미동맹을 재점검하고 강화하는 순풍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유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